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NS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법사위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간사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아, 너무 오늘 난장판이었더라고요, 네. 진짜. 아, 화면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깜짝 놀랐을 텐데. 아, 자, 먼저 그 곽규택 의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네. 설마 알고는 하진 않았겠죠? 알면 못하죠. 예. 사모님이 계신다고, 살아 계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의 부인은 그럼 지금 뭐 하냐? 음, 정치의 이해관계는 없냐? 이런 질문으로 사실은 공격하고 싶었겠죠. 예. 사실 그 배경에는 법사위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이번에는. 예, 예.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에 붙여버렸죠. 그랬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민의힘이 또 난리뽀다리를 나면서 또 이제 박차고 다 나가는 사태가 됐고 그 배경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어요. 구형받았죠. 1심에서. 아직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가면 2019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서 실제로 그때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법안들 다 막아 세우면서 그 당시에 뭐 팩스를 뭐 집어 던지고 문을 막 뭐 빠루를 들고 하면서 진짜 그 상임위 법안 접수 안 되도록 하도록 얼마나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까? 마치 그때가 정말 제대로 된 동물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담했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일부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아직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6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상임위에서는 서로 공방을 하다가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간사하지 마세요. 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법원장인데 지금 부인이 또 법사위 간사한다고 또 말도 많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발끈했던 그 옆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 옆에 초선 의원 곽규택 의원이 그럼 박지원 의원님은 부인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상임위에서 의원들끼리 공방을 한다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뭔가 신분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선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명분 있게 하거나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의 상충이 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소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박지원 의원의 조언이었지만 실제로 박지원 의원의 사모님은 이미 사별하셨어요. 사별하신 지 네. 오래되셨는 7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아픈 그런 과거의 가족사를 다시 곽규택 의원이 소환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과를 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정회되기 전에 박지원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건네더라고요. 네, 화면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네, 악수를 건네고 네.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사실상 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당한 이거는 뭐 오늘 크게 사태가 확장될 것 같은데요. 개인사를 가지고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의 아픈 과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곽규택 의원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6선인가요? 8선인가요? 아니요. 5선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찾아봐야 제 느낌에는 9선인데.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그렇게 뭔가 개인 가족에 대한 것들을 공격을 하는 건 아주 도발적으로 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건데 완전히 스스로의 정치에서의 자승자박의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곽규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지.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하는데 지금 오선에 나경원이 옆에 있는 곽규택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박은정 의원 초선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참 딱하다. 지금으로서는 참 내부에서 뭔가 정말 오선이든 초선이든 아무튼 난장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은 5선입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5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은 이게 3선까지는 기억을 해요. 예. 근데 4선 이상 되면 4선인지 5선인지 이게 다 헷갈려가지고 중진 의원들은 예. 이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선 의원이라고 다들 그냥 퉁치고 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곽규택 의원에게 윤리위 제속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계속 떠드니까.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그 박균택 의원이 혹시 보셨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네.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무랑 나무를 파랑 마늘이랑 쑥이랑 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간이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그런 마늘과 생각이 쑥을 드는데, 먹어야 된다? 네. 예, 아직은 곰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 나경원 의원의 그 간사 안건 선임이 당분간은 이렇게 막 계속 이슈가 되는 건데 이번엔 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스트 트랙에서의 2년형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내란 재판에 있어서 여전히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때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그 국민의힘이 방패막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로서의 그런 역할에 부합하느냐 했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의 법사위에서 이렇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럼 왜 나경원이 간사가 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나경원이 과연 간사가 적합해? 정말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나경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좀 뼈 때리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한테 조언을 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말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했네.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다했네. 지금 그게 뭐냐, 원내대표밖에 못했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진짜 당대표 하려고 그랬더니 초선들이 연팡짱 돌려, 그리고 뭐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더니 오세훈한테 명태균 때문에 명태균 당해, 때문에, 예. 이래가지고 정말 나경원 너 그렇게 충성했지만 결국엔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무리해서 간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정치적인 무리수다, 이런 것들을 정치 구단께서 조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나경원 의원한테는 상당히 뼈 때리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2년 구형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정말 뭐 항소심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그리고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서 침대 재판 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한동훈 공방하면서 그 공소 취소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이 그랬죠. 그런 제안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재판으로 가서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가면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당연히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구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갖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공소 취소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를 두면서 친하지도 않은 한동훈한테 부탁했던 거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쫙쫙쫙 맞춰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재판이 진작에 조금 빠르게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1대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동물국회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22대 총선 그리고 지선 때 많은 국민의힘에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연되면서 지금 그때 구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이런 의원들도 다들 뭐 징역형이나 그 벌금형을 받았고요. 이장우, 김태흠 이런 분들은 지금 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의 2019년의 사건이 아주 큰 여전히 여진을 남기고 지금의 정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은 그 간사 선임 표결에 전례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그 투표 전에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10표 중에 10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일사부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이제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이거 어차피 표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진다.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정기 국회 내내 간사 없이 할 텐데 과연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피웠다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강행을 하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이 이제 10표로 부결로 이제 사실상 간사를 못 하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퇴장 후에 그 기자들 앞에서 또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일사부재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간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맨날 박차고만 나가는 걸로 한 거에 표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될 거라 뻔하게 예상이 됐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바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간사로 내세웠으면 사실 민주당이 방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반대했을 때 그 역풍은 당연히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또 나경원이냐. 예.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 추나 대전하면서 이렇게 막 법사위를 결국에는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역량이 많이 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에 그래도 여전히 107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물 없냐. 정말 나경원밖에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랑 이거 공직선거법 이걸로는 지금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결국에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 회의 방해하면요 징역 5년, 재물손괴나 서류 손상은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런 사태까지 가져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국민에게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패스트트랙에서 원내대표로서 그런 상황들을 지휘했던 것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법사위도 원활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순항을 위해서 내가 간사직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보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한다면 오히려 좀 나경원 의원이 아유 중진인데 이제 좀 그래도 정신 차렸네 라는 얘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온 뒤로 그 법사위 시청 그 조회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유튜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싸우고 예. 갈등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회수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확실히 갖게 많이 되고 받더라고요. 이슈도 예. 많이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법사위에서 제대로 안건들이나 아니면은 이 뭐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얼마 전에 본회의 있을 때 그래도 전날에 법사위가 쭉쭉쭉 다 통과시켜가지고 또 통과되고 하곤 있으니까 법안 소위나 아니면 법사위에서의 전체 회의가 할 거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해야 되긴 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전략은 너무 푸어하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간에 뭐 일사부재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의 전략 가지고서는 나경원 간사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경원 그 의원의 정치에서의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나경원 의원 카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야당이 사실은 그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정책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아픈 데를 찌르는 그런 송곳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기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정말 팩트로 아픈 곳을 찔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들로서의 힘이 더 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다라는 조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목소리 언성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지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요. 정부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요. 보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계속 정치적 공방만 되고 있지 공회전만 하고 있지 뭔가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한 점이 있는지 국민의힘이 발라내지를 못하잖아요.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하나 없이 탄핵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왜 이래? 정말 야당 실력 없네? 이래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지지율 오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간만 더 양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내부에서의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천이 되고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발휘해야 좋은 사람들이 나도 이 당에서 정치하겠소 하고 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모습 보면은 윤 어게인하고 부정선거 옹호하고 전환길, 뭐 소년보 여러 가지 뭐 통일교, 뭐 그 정교 분리의 원칙도 다 위반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뇌물수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포일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옹호되고 오히려 탄압이란 이유로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갔다가 도망가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그러면 남은 고인물이 계속해서 닭을 썩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의 수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그런 정치하려면 배지 떼라라고 선거 때 냉혹하게 혼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때 김 지사가 그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6시간 동안 감금됐던 최이배 의원이 같은 7시간 아니었어요? 6시간 7시간 예, 예. 뭐 갇혀 있던 최이배 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실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에게 와가지고 나경원 사건을 좀 잘 봐달라고 일종의 그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이배 의원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튜브도 한번 출연하시라고 이렇게 제안도 드렸는데 그 문제로 유튜브 출연은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예. 무슨 이야기 했냐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감금할 수 있느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최이배 본인도 의원이. 명확하게. 네. 최이배 의원이 좀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에서도 당시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바른미래랑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정치적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 166조의 위반이어서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금을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그 사법개혁 특위 간사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실은 두드려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금을 또 당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옛날 그 2019년으로 돌아가서 막 기사 검색해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최이배 의원 그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 쭉 내밀고서는 얼굴 내밀고. 언론 네. 인터뷰했던 사진들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최이배 의원이 오랜만에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7년 지금 2019년이면은 벌써 6년 전이네요. 예, 6년 전. 6년 전에 국민의힘에 그 사실 문 막고 소파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었던 의원들의 모습들이 6년 전에는 참 젊었더라고요. 6년 동안 많이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굴곡도 있고 정치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착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보다는 조금 사악한 마음 하고 그러면 얼굴들이 정치인들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다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빨리 노화가 가속이 됐냐 했을 때는 우리 정치가 그만큼 허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러다가 또 뭐야 새누리당 됐다가 예, 예. 또 뭐 미래 통합당인가 통합당, 예.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얼마나 변신을 많이 해요. 옷을 정말 많이 벗어요.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